새벽의 동쪽 하늘을 이렇게 보면서 출발하겠습니다. 있죠. 저쪽에 또 달이 있어요. 와, 달을 화면에 담아야 되는데. 저기입니다. 바로 저기입니다. 달이 보이십니까? 달입니다. 와, 여기 달이 떠 있습니다. 오늘은 11월 19일 토요일입니다. 기온이 또 어제하고 뭐 비슷하죠. 뭐 이 정도면 한 3도 정도 되고요. 낮 기온이 진짜 어제랑 비슷할 것 같아요. 18도 정도. 비교적 맑은 날씨 계속될 것 같고요. 한 번씩 구름이 끼기도 할 것 같습니다. 일기예보는 그렇게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보통입니다. 미세, 초미세, 보통. 요즘에 공기의 질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약간 이제 공기 질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생각하는 1인이죠. 걷는 풍부 되겠습니다. 와우. 오늘이 428일 차인가요? 와. 또 숫자를 세보니 많이 이렇게 또 지나왔습니다. 1년이 훌쩍 넘었고, 제가 작년 9월 18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랬던 것이 올해 9월 18일을 지나 10월 그리고 11월, 거의 1년하고도 2개월 정도를 더 이렇게 걷고 있습니다. 걷는 풍부입니다. 오늘 같은 날씨 딱 좋아요. 좀 쌀쌀하긴 한데 그렇게 춥지는 않은 날씨. 이제 한겨울에 막 영하 10도 되고 이러면은 그때는 이제 귀마개까지 해야 되거든요. 안 하면은 귀가 시려가지고 걸을 수가 없어요, 거의. 근데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살짝 이렇게 트랙수트만으로도 보온 효과가 있는 이런 트랙수트를 좀 착용해가지고 이렇게 걸어주면, 좀 빠른 속도로 걸으면요, 몸이 좀 따스워지거든요. 공기가 생기기 때문에 몸 자체로 이제 커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매일매일 걷기의 습관, 이미 갖추어진 풍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하는 이야기, 제가 주변에도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운동을 합시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걸읍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방송을 이렇게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한테도 항상 좀 이야기를 해 드리잖아요. 운동, 결국은 운동이 남는 거다. 운동이 남는 겁니다. 하여튼 간에 가장 중요한 거고, 시간을 정해서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면 짬짬이 단 5분, 단 10분이라도 죽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습관을 우리 길러가자. 일단 경험해보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좀 쪼개서, 나눠서 막 대단한 거를 하려고 하지 말고 차츰차츰 조금씩 해나가는 그런 습관을 기르자. 이게 걷는 풍부 방식입니다. 그리고 운동하고 나서는 어떤 운동을 했는지 떠올려보고 복기를 한번 해보고요. 이런 방식. 그러니까 운동에 대한 재미를 이제 붙일 수가 있는 거죠. 또 운동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와, 월드컵이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불과 이틀 앞으로 다가왔어요. 21일부터 펼쳐지죠. 카타르
카타르 월드컵, 올림픽이 아니고 월드컵이죠. 또 이제 한바탕 또 한국 대표팀 응원을 또 엄청나게 하겠네요. 올림픽 열기가 좀 식긴 했는데, 네, 그나마 월드컵의 열기는 계속 좀 유지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월드컵도 사실 살짝 이제 사그라들긴 했어요. 2002년 월드컵을 정점으로 해가지고, 네, 그 뒤에, 예, 뭡니까, 독일 월드컵이었죠. 2006년도. 그때까지만 해도 정점이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 근데 16강 진출에 실패하고 나서는 그 이후 축구를 이제 안 보겠다, 봐봤자 뭐 아니야, 월드컵에서 저러는데, 이런 생각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 후에 또 계속해서 이어졌죠. 네. 브라질 월드컵이 있었고, 또 남아공 월드컵, 네. 그 다음 러시아 월드컵까지, 최근까지, 네, 4년 전이었네요. 와, 그게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진짜 엊그제 같은데 그렇게 오래됐어요. 그리고 나서 또 4년이 지나서 이제는, 네, 카타르 월드컵. 근데 저는 한 가지 이야기에 좀 관심이 쏠리더라고요. 원래 월드컵 하면 피파의 공식 후원자들, 공식 스폰서들이 선정이 되잖아요. 이번에, 예, 맥주 기업으로는, 예, 버드와이저가 선정이 돼서 이번 월드컵을 후원하게 됐는데, 그럼 뭡니까? 이게 사실 스폰서가 된다는 거는 그만큼 어떤 강력한 축제 현장에서 그만큼 이제 광고 효과, 광고 특수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예, 특히 이런 세계적인 대회는 뭡니까? 전 세계 국민들한테 어필을 할 수 있는, 역시 맥주는 버드와이저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다른 공식 후원사들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나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예, 월드컵 후원을 하면서 월드컵 경기가 딱 시작되기 전에 바로 이제 TV 광고를 실어버리는, 와, 그러니까 월드컵 하면 막 삼성 생각나고 막 이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카타르도, 예, 그 지역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이슬람 율법 국가죠. 예, 그래서 술을 금지하는 그 지역의 문화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버드와이저는 피파 자체를 후원을 하기 때문에 그 길을 아예 막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월드컵을 개최한다는 거는 피파의 룰에 어느 정도 따라가겠다는 얘기잖아요. 당연히 버드와이저 입장에서는, 예, 카타르 월드컵을 통해서 브랜드 이미지를 더 제고하기 위해서 활동들을 할 거 아니에요. 그걸 못할 것 같으면은 피파를 후원할 필요조차 없는 거잖아요, 사실. 당연히 이제 카타르도 월드컵만큼은, 축구 경기만큼은 피파의 하나의 일원으로서 이제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그 안에서 절충안을 찾아야 됐을 거예요.
그래서 경기장 주변에서, 예, 그 축구 경기장 주변에서 맥주를 마시는 게 허용될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갑자기 제가 또 뉴스를 확인해 봤더니 허용을 결국은 안 하게 됐다는 거예요. 와, 이게 참담한 결과입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축구 경기를 맥주 없이 즐긴다? 물론 술을 안 드시는 분들한테는, 네, 뭐 별 상관없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당들, 네, 평소에도 술을 즐기는 그 사람들이, 와, 월드컵 같은 그 대축제 현장에서, 그것도 시원한 맥주 한 잔 못하면서, 네, 그 경기를 즐겨야 한다는 거, 이게 여간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물론, 네, 조금의, 네, 대비장치는 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무알콜 맥주는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무알콜 맥주. 그래, 맥주 맛을 즐기고 싶은 사람은 무알콜 맥주라도 마셔라. 그거는 허용하겠다. 약간 이런 마인드. 근데 그걸로 되겠습니까? 약간의 이런 맥주를 한잔 하고 나서의 그런 얼큰함, 그런 취기, 그게 또 빠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냥 맛이 좋아서, 물론 그것도 맞죠. 맛 좋은 맥주 우리가 얼마나 많이 찾습니까? 그런데 그 맥주를 마시면은 그 경쾌해지는 그 기분, 맥주 맛을 배가시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그 축제의 현장, 그 스포츠 경기를 더 이제 즐겁게, 더 와닿게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우리의 이제 맥주를 그 현장에서는, 마시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그게 한 이유가 될 수 있어요. 뭐? 그 현장에서 맥주를 못 마신다고? 그럼 나 안 가. 물론 뭐 한국에서 그 카타르 현장으로 축구 경기를 관람하러 간 사람들도 좀 있을 거예요. 있긴 할 텐데, 만약에 술 판매가 금지돼 있다 라는 얘기를 들으면은 그 생각을 또 바꿀 줄은 모릅니다. 그 정도거든요. 저는 약간 좀 그럴 것 같아요. 만약에 카타르 진짜 보러 가기로 했다, 그런데 맥주를 못 마신다, 그럼 취소. 약간 이런 느낌. 그런데 또 일부 또 지정된 장소에서는 뭐 피파에서 딱 이제 정해준, 그러니까 카타르 정부하고, 같이 협의를 거쳐가지고 마련한 장소들이 있겠죠. 특정 장소들. 거기에서는 또 맥주 판매가 허용된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즐길 수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그렇죠. 진짜 맥주 마시는 게 뭐가 문제가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문화의 차이거든요. 문화의 차이이면서도 그 나라의 통치 스타일이라고 할까요? 그 나라의 국가의 국정 운영 방식이라고 할까요? 차이를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맥주를 통제를 한다고? 한국에서 그 술을 통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술을 많이 마시면은 사실 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확률이 올라가긴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음주운전이죠. 진짜 단적으로 술 자체가 금지되어 있으면 음주운전이 현격하게 줄어들긴 하겠죠. 그런데 무엇인가를, 그런 주류, 음식 먹느냐 마느냐는
개인들이 결정해야 되는 영역이라는 거죠. 자기 결정권이 있다는 거죠. 예전에 생각해보면 1920년대죠. 미국에서 금주법을 시행을 했잖아요. 술을 마시지 못하도록, 심지어 미국에서, 그 민주주의 국가라는 미국에서,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미국에서 말이죠, 술을 국가에서 금지하기도 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어떤 목적으로 그걸 했는지는 뭐 잘 알려져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풍을 맞게 되는 거거든요. 술을 금지한다고 해서 아예 술을 안 마시는 게 아니고 밀수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막 암암리에 그런 막 감추어진 거래들이 막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가격은 더 폭등하게 되고요. 시장 자체가 오히려 더 왜곡돼 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거는 좀 극단적인 경우이고요. 근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술을 금지하는 나라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금지한다는 게 100% 절대 마실 수 없다 이게 아니고 시간을 정해놓고요. 러시아 같은 데 보면요, 저도 블라디보스톡을 한번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그때도 저는 놀랐던 게 저녁 10시 이후부터는 술 판매를 아예 안 한다는 거예요. 편의점에서 원래 술을 팔잖아요. 그러니까 맥주 같은 거 한잔 할 수 있는데 10시부터는 아예 판매가 금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술을 못 팔도록 하고 있어요. 그 파는 게 이제 불법인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녁에 한잔 하고 싶으면 미리 사서 쟁여놔야 됩니다. 그런 걸 몰랐던 관광객들은 그날 하루, 그날 저녁은 조용히 넘어가야 되고 술 대신 그냥 콜라 마시고 앉아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다음날 낮에 잘 마련을 해놔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통제를 한다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뭐 한국에서 그렇게 뭐 금주령을 내리던가 이런 적은 없는데, 우리는 통금이 있었죠. 통금, 야간 통행 금지 해가지고 통행 시간을 좀 제한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 유래가 되게 오래 전부터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략 일제시대 때부터 실시가 됐을 거예요. 그랬던 것이 광복 이후에도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도 이어져 왔던 겁니다. 그게 저도 기억이 좀 나거든요. 대략 한 80년대까지 통행금지라는 게 지속됐던 것 같아요. 시간은 조금씩 조정을 했을 거예요. 그래도 보통은 한 오후 10시? 10시부터 오전 한 4시까지 한 6시간 동안 밖에서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치안 유지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죠. 방범, 치안 유지, 범죄 예방, 그런 명분을 들었었죠. 근데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의 자유를 그만큼 침해, 이건 제한을 하기보다는 침해에 가까운 그런 상황인 거죠. 당연히 밤에 무슨 일을 해야 될 필요도 있을 것이고, 야간이라고 해서 경제가 안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에 필요한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통제를 했습니다. 약간의 전체주의적인 관점이었던 거죠. 그런 식으로 한국도 운영이 됐었어요. 여전히 어떤 자유, 스스로 결정하고 싶은 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정을 받지 못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던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그때는 그걸 또 당연하게 여겼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카타르나 러시아에서 주류를 제한하고 심지어 그 월드컵 경기 기간 중에도 허용을 안 하는 거죠. 그게 오히려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한국 사회에서 지금의 현실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주류 제한을 한다거나 야간 통행 금지 제한을 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 물론 그 자체가 불가능하려니와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생긴다면, 특히 정치인이 계속해서 정치를 할 수 있을까요? 정치 생명을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정도입니다. 이제 한국은 진짜 어느덧 그 자유의 가치, 통제받지 않는 삶,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한 덕목이 된 사회가 되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월드컵을 즐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떻게 보면은 집에서 즐기는 거예요. 대형 TV 화면을 통해서 조금 더 가까이 앉으면은 선수들의 모습이 더 잘 보이겠죠. 그런 화면을 보면서 이제 맥주를 좀 쟁여놨다가, 여기서 쟁여놓는 거는 판매 제한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술이 떨어지면 맥주가 떨어지면 다시 사러 가기가 좀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좀 쟁여놓는 겁니다. 아마도 오늘 토요일이죠. 아마 동네 마트나 이런 주류 매장 같은 데 보면은 미리 사서 쟁여놓는 사람들로 좀 붐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도 오늘 같은 날에 마트 한번 들러야 되겠습니다. 월드컵 때 이제 이렇게 좀 받쳐놔야 될 그런 물품들, 그런 식료품들을 좀 장만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맥주 되겠죠. 요즘에는 진짜 월드컵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가지고 사람들도 어떤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여전히 지금 16강이 목표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옛날 진짜 2002년이 좀 생각나긴 해요. 그때 2002년 월드컵 때도 목표는 16강이었어요. 그런데 8강, 4강까지 올라갔던 거죠. 4강 올라갔을 때는 우승까지도 목표를 했었죠. 와, 이거 그 생각하니까 사실 좀 웃음이 나긴 하는데, 한때 진짜 우승이 목표였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랬다는 거죠.
참 재밌는 기억입니다. 네. 자, 이번 월드컵 같은 경우에는 또 해외 다른 나라에서 이제 하는 월드컵, 네. 아무쪼록 그 대회에서 그 축제에서 참 공정하게 그런 경기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런던 부부 토요일 아침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이.